원산세무 2급 교재 147페이지에 대기의 기출문제 소득세 부가세 이론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세법상 업종별 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최종 제품을 완성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다만 따로 제품을 포장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안 들어가요. 용기에 포장만 하거나 충전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안 들어가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각 건설 현장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번이 틀렸네. 3번이 틀렸고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장은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 총괄 장소고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이냐 부동산 임대업이냐 헷갈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해서 잘 기억하셔야 되고 12번 12번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와 간이가세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간이가세자도 예정 부가기간에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1번 맞는 표현이죠. 간이가세자나 개인사업자는 예,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에 대해서 예정 고지 납부고 간이가세자도 예정 그 부가기간에 고지 납부가 원칙이에요. 고지 납부가 원칙인데 직전 과세기간에 실적에 3분의 1에 미달되면 몇 분의 몇에 미달되면 3분의 1에 미달되면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고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에 적용되는 경우가 없다. 2번이 틀렸죠. 간이과세자도 지금 이제 뭐가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 있잖아. 예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 없었거든.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렸고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에 적용하고 일반 과세자는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연쇄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세 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세 공제가 안 되고요.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 발생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이 공제세액보다 작아도 환급세액이 없습니다. 12번에 2번이 틀렸고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법상 제한 및 용역의 공급식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장기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식이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판매는 완성도 기준지급도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 때죠. 3번이 틀렸네요. 완성도 기준지급도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 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가세는 종료일이 공급식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식이죠.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뒤로 한듭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중 장기화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공급하는 경우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 시기는 대가에 갖고 오는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 그래서 13번 답은 3번이 틀린 거고요. 14번. 다음 중 소득세 포상 기타 소득이 아닌 것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해당 가세관을 받은 금액, 원천 징수하거나 가세 표준을 합정 증가한 경우 제외. 종교 관련 종사자가 원, 원천 징수했으면 근로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 소득이고, 연금 계좌의 운영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 소득, 계약의 위반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손해배상과 법정이자는 기타 소득,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자권 설정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 소득, 동그라미 2번 틀렸어요.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 소득, 연금 소득,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과 퇴직연금, 확정계형, 확정급여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 연금에 수령하면 퇴직소득, 연금저축과 확정기형 퇴직연금의 본인 추가불입액 이런 거 우리가 사적연금이라 얘기합니다. 사적연금하고 연금의 운용실적은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 연금에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가셔합니다. 15번. 다음 중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 또는 개인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총수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 등의 환급액은 총수익금의 불산입이에요. 소득세 등이 무슨 경우에 불산입이기 때문에 필요비 불산입이기 때문에 환급받아도 총수익금의 불산입이고 관세환급금 등 필요금으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 그 금액은 총수익금액에 산입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및 기타 이월 이상 성질 금액은 총수익금액에 산입을 하고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을 취득하는 보험 차익도 총수익금액에 산입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직업학교도 지금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손해를 보니까 화재 발생에 대비해서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내는 금액이 필요금비 인정이 되니까 화재보험, 화재로 인해서 보험금 타면 당연히 총수익금액에 산입을 해야 됩니다. 그 4번이 틀렸고 소득세 등은 결과치로서 필요금비 불산임. 그 소득세 등의 한 금액은 총수익금액 불산임이고 소득세 등의 의미가 소득세, 소득세하고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합친 금액을 우리가 소득세 등이라고 그래요. 소득세 등은 결과치로서 필요금비 불산임이라서 환급받아도 총수익금액 불산임, 판매잔여금은 지급하면 필요금비 산입, 수취하면 총수익금액 산입이고 사업 관련 보험료 지급했을 때 필요금비 산입했기 때문에 보험금 수취하면 총수익금액 산입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100개의 기출문제, 소득세, 부가세 이런 문제가 끝났고요.